지금 대통령 측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특검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은 결국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죠.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 재판 그리고 헌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일과 관련되는 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네. 보기에 따라서요, 양쪽 다 이번의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이 뭐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갖다가 입장을 밝히고 개진하는 행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어떤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자기가 자기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의 견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그걸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입을 강제로 막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협박이나 테러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경찰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검이 신변 위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터져서 특별검사를 지정을 해서 특별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특별검사한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특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이 본인을 엮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인데 이렇게 나는 당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무작위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태극기 집회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쪽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온건한 어떤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격양되는 그 일정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는 어떤 변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태극기 집회의 어떤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분들을 부추겨서 특검과 중립적인 어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일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앞서 나눈 이 이야기들이 박영수 특검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특히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에게도 협박성 글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서 본인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국의 결단 22라고 하는 아이디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출근 못하게 하면 해결이라고 해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누가 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게 심해지고 있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의 문제지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가 이런 거를 뭔가 주도하거나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렇게 과격한 어떤 행동이나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실제로 그런 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게 자꾸 격앙되게 만든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태극기를 들고 재판정에 나선다거나 아니면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선동을 한다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이나 아니면은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잘못됐고 이른바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나오는 혐의를 얘기하는 것은 역모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폐쇄되어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꾸 그 의견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감정이 더 격화되다 보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좀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어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자제해야 한다고 스스로 이제 좀 자제를 시켜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법적 절차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했더라면 이런 어떤 과정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으로 가고 그 이후에도 법적인 어떤 심판 절차를 거쳐서 예.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져야 그것이 대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촛불이 탄핵이 되게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요.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탄핵이 국회에서 된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그 개개인이 법적 대리인이라는 이런 어떤 판단으로 해서 한 것이지 촛불이 200만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300만 원을 동원하면 이것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또 있을 일부 수 대선 있다는 거죠. 후보들이요. 어느 쪽이든 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승복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야지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행명을 하겠다. 그건 또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지금 사실 뭐 탄핵이 거의 될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부터도요. 전부가 다 탄핵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다. 결과에 대해서. 예, 예.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래야 헌재가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또 특검도 권위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요. 자기들의 결론이 아니면 그대로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전부 이 번복하겠다. 내 네. 결론대로 가야 옳은 것이다. 그것이 정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정의가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일단 자극적인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큰 상황 변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큰 상황 변화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심리 자체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심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리, 그러니까 탄핵 국회 측에서 소추위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방어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증거 조사가 전부 다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어떤 후임 없던 재판관을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재판 심리나 이런 부분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거나 변론,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야 될 이유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말경에 그리고 또 2월 17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리된 의견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까지 헌재 심리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7인 체제에서 심리를 하는 것은 헌법 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건 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까지는 조금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13일 지나서까지 심리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대법원장이 뭐 지명을 해서 후임자가 인선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지명되기 전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있고 심리가 다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 지명과 지명하지 않느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후임자가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재판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재판관들이 무려 지금 2달 반가량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한 겁니다. 기록을 다 본 거죠. 그런데 만약 후임 재판관이 새로 들어와서 뭔가 심리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관도 역시 지금까지 들인 시간 그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 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후임 재판관 인선이 한 달 정도,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이 또 새롭게 기록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네. 판결 선고를 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 네. 원론적인 그 일정 예정된 내용을 얘기한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도 같습니까?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바람만 불어도 좀 쓰러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뭔가 구실을 찾거나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취지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예. 근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이전에 뭐 탄핵 심판을 하고 퇴임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3월 13일 이후에는 헌재가 공백 상태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인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얘기는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7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 어떤 왜곡될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예. 8명 체제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8명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니 그 뒤로 밀어서 재판을 그 박 대통령 심리를 끝내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또 임명되는 데까지 또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탄핵 재판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 탄핵 재판의 최종 기일을 3월 13일까지라고 해서 그동안에 박 대통령 측에게 충분히 증인 진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인 뭐 출석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 변론일을 27일로 확정을 한 것이니까 네네. 여기서 더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론 기일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모두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 기일 연장 사유로 이어져야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면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거든요. 예, 서석구 변호사는 그건 뭐 자동적으로 보충되어져야 되는 예, 예. 행위인데 그걸 변론기일 연장의 사유로는 또 뭐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네네. 그 자신의 내부에서도 변호인들끼리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법적 체계가요,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갖다가 겪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임명 케이스니까 이 대통령 대행인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서 당시에는 대행의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압박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는 우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그때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진행되고 있는 헌법 이 재판 소의 그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요. 헌재에서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예비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 3명 정도나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공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분들도 같이 이 내용을 봐가는 이런 어떤 절차적인 보완이 있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 보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전부 그걸 악용을 하려고 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일 하나만 겪으면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엉망이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 측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특검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은 결국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하죠.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 재판 그리고 헌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 그 일과 관련되는 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네. 보기에 따라서요, 양쪽 다 이번의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이 뭐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갖다가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본인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구국의 결단 22라고 하는 아이디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출근 못하게 하면 해결이라고 해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누가 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일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게 심해지고 있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의 문제지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가 이런 거를 뭔가 주도하거나 이런 걸 그런 건 만들 거라고 아니죠. 생각하지는 네. 않는데요. 예. 다만 이렇게 과격한 어떤 행동이나 지나는 행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어떤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 저도 어떻게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자기가 자기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저 자기의 견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그걸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입을 강제로 막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협박이나 테러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경찰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검이 신변 위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단기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태극기 집회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쪽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극기 집회에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뭐 사상이나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온건한 어떤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게 격양되는 그 일정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는 어떤 변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태극기 집회의 어떤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예. 또는 이분들을 뭐 부추겨서 특검과 중립적인 어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일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앞서 나눈 이 이야기들이 박영수 특검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특히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에게도 협박성 글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특별검사를 지정을 해서 특별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특별검사한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진짜 대한민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사실은 뭐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 뭐 충분히 맞다라고 예,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특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이 뭐 본인을 엮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인데 이렇게 나는 당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무자